156페이지입니다. 법률 행위의 목적 보실 차례입니다. 법률 행위라는 게 거래요, 거래. 그죠? 거래한 계약을 말해요. 법률 행위가 거래, 계약이 법률 행위죠. 거래를 한 목적을 말하는 거죠, 목적. 이 목적이 거기다 하나 써보세요. 유효 요건입니다. 유효 요건. 목적이 뭐 하려면 유효로 되기 위한 요건. 그 요건이 몇 가지냐? 4가지예요. 유효 요건이 4가지다. 법률 행위라는 게 거래를 말했어요. 거래, 계약. 이 거래가 유효하려면 몇 가지를 갖춰야 되느냐? 첫째, 확정돼야 된다. 확정. 돈 액수가 얼마인지 확정을 했냐 이거죠. 확정을. 거래할 때 돈 액수를 확정 안 하면 거래가 효력이 있을까? 효력이 없을까요? 효력이 없습니다. 돈 액수를 정하고 거래를 해야지. 그죠? 고용계약을 할 때도 거래 금액 정하죠. 월급을 안 정하고 거래 계약서 쓰면 무효입니다. 무효. 그래서 확정을 해야 돼요. 확정. 두 번째는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이 거래 목적이요. 거래 목적이 실현 가능성을 말해요. 실현 가능성이 있냐 없냐. 실현 가능성이 있으면 유효고.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 뭐가 되고? 무효. 가능성이 없는 걸 뭐라고 그래요? 불능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불능. 이 불능이냐 아니냐에 따라 효력이 틀려지는 거죠. 그럼 불능이라는 것은 실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거래가 실현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걸 불능이라고 불러요. 실현 가능하면 당연히 가능이라고 부르는 거. 그럼 거래는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불능이라는 거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일반인한테 물어보시면 일반인들은 야,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불가능이라는 게 불능이죠. 그럼 거래가 유효겠어요? 무효겠어요? 무효죠. 근데 우리 민법에서는 이걸 2개로 나눠요. 2개로 나눠. 무슨 불능하고요? 원시적 불능하고 또 하나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이냐. 이거에 따라서 유효 무효가 틀려져요. 원시적 불능일 때만 뭐가 되고요? 무효 처리가 되고 이것만 무효 처리가 되고 후발적 불능은 무효요 무효가 아니에요. 이건 무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일반인들은 불능인데 아니 거래가 불가능한데 그건 무효죠 그러죠. 그 중에서 뭐는 무효가 아니다?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은 무효다 무효 아니다. 예, 이게 일반인들하고 이 법을 공부한 사람하고 차이다 이거지. 그 후발적 불능은 예컨대 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 당시요 계약 후에요. 계약을 했다. 계약하고 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불능이 됐다 이거지. 이게 불능이 됐다. 계약하고 나서 건물이 예컨대 건물 거래를 했는데 건물이 어떻게 했다 이게? 계약 당시요 계약 후에요. 계약 후에 건물이 멸실했다. 불났다. 이걸 무슨 불능이라고 불러요? 후발적 불능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무효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시적 불능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건물을 거래했는데 건물이 언제부터 멸실한 거예요? 처음부터 건물이 멸실했었다. 그걸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 그 다음 3번째는 적법입니다. 적법. 법규를 지켰냐 어겼냐 이거죠. 거래를 했는데 법을 지켜야죠. 법을 지키고 거래해야 거래가 유효가 될 거 아니에요. 법을 어기면 그 거래는 유효 무효? 무효죠. 법을 지켜야지 거래할 때. 그죠? 그런데 법을 우리 민법에서 이 법규를 또 나눠요. 무슨 법규하고? 강행법규하고 임의법규로 나눠요. 무슨 법규하고요? 강행법규하고 또 하나 무슨 법규? 임의법규로 나누어요. 강행법규는 법규대로 해라 이거죠. 강제로 해라 이거로. 강제로 하는 걸 무슨 법규? 강행법규라고 불러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요. 토지거래 무슨 구역? 허가구역에서는 허가를 얻어요 안 얻어요? 얻어야죠. 허가구역에서 뭐 할 때요? 토지거래할 때.
토지 거래할 때는 뭐를 얻어라? 허가를 얻어라 안 얻어라? 허가를 얻어야죠. 근데 허가를 얻으면 허가를 안 얻으면 허가를 얻어야죠. 얻고 거래하는 게 정상적이죠. 근데 허가를 안 얻으면 허가를 회피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허가를 회피하면 유효 무효? 무효. 이거 허가를 회피했다는 건 허가를 안 받겠다는 거죠. 그거 무효다. 이거 무효다. 이게 바로 무슨 법규이기 때문에 그래요? 강행법규. 법규를 그대로 따라가라 이거죠. 따라가라 이거를 강행법규라고 불러요. 임의법규는요. 법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임의대로 하는 거예요? 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거를 무슨 법규? 임의법규라고 불러. 임의법규. 임의법규. 그럼 이 법규를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임의법규를 어기면 어겨도 되나요? 안 되나요? 법이잖아요. 법인데 무조건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돼요? 그래. 법이 일반인이 생각하는 법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법이 다 틀려. 그죠? 강행법규는요. 그걸 어기면 어떻게 돼요? 이걸 어기면? 무효가 돼요. 무효가. 근데 무슨 법규예요? 임의법규는 법대로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 법이 다 틀린 거예요. 사람이 틀리죠? 사람이 틀리듯이 뭐도 틀려요? 법도 다 틀려. 법이 똑같은 법이 아니라니까. 법이 다 제각각이에요. 술도 다 제각각이죠. 그죠? 맥주 먹으면 바로 안 취하는데 소주 먹으면요? 취해요. 꼬량주 먹으면 더 취하고. 그죠? 왜요? 뭐마다 틀린 거예요? 술이 다 똑같은 술이 아니에요. 그죠? 예. 법도 다 똑같은 법이 아니라니까. 법이 다 틀려요. 법이.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는 법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다 같다고 생각하죠. 아니라니까. 법이 다 틀려요. 법이. 어느 법규는 무슨 법규라고 그래요? 강행법규가 있고 또 무슨 법규? 이거는 법대로 해야 돼요? 내 임의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내 임의대로. 법이 아니라 뭐대로? 특약이요. 특약이 법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특약이 뭐보다? 법보다 우선하는 거. 이걸 무슨 법규라고 그래요? 임의법규. 특약이 우선하는 거예요. 거래할 때 특약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가 우선해요? 특약이 유효다. 뭐가 유효다? 특약한 대로 유효다. 특약대로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법을 지켰어요? 법을 안 지켰어요? 법대로 했어요? 특약대로 했어? 그래도 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데가 있어 이게. 법마다 틀려요. 법마다. 이게 세 번째가 적법 문제고요. 세 번째는 적법. 네 번째는 사회적 뭐라고 돼 있어요? 타당성이라고 돼 있어요. 타당성. 큰 틀에서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여기는 지금 거래를 했다. 어떤 거래를 했는데 이 거래가 뭐 하기 위해서요? 뭐 하기 위해서는? 유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지켜야 돼. 몇 가지를? 돈 액수를 확정해야 되고, 두 번째는 거래가 어떻게 돼? 거래 목적이 가능성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거래 목적이죠. 목적에 지금 포인트 맞춰야 돼. 거래 목적이 뭐가 가능해야 돼요? 가능해야 돼. 실현 가능. 그 다음 거래 목적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을 적법하게 지켜야 돼요. 법규를 어기면 안 돼요. 그죠? 오케이요? 예. 그 다음에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거래 목적이 타당성. 타당성이 바로 민법 103조예요. 민법 몇 조? 103조. 103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나와 있죠? 조문 볼게요. 뭐라고 돼 있어요? 선량한 풍속. 선량한 풍속이 뭐예요? 미풍양속이에요. 미풍양속. 기타 무슨 질서? 사회질서 위반. 사회질서에 위반에 밑줄 그어보세요. 무슨 질서?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의 행위는, 법률의 행위가 거래죠. 거래가 뭐를 위반했어? 거래가 뭐를 위반했어? 사회질서를 위반했죠. 거래를 하긴 했는데 사회질서를 위반하고 거래했어. 미풍양속을 위반하고 거래했어. 그러면 그 법률의 행위는 어떻게 처리해요? 무효다. 무효다. 그럼 여기서 요 조문을 볼게요. 어디까지가 법률 요건이에요? 법률 요건을 찾으세요. 어디까지가 법률 요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법률 요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의 행위. 여기까지를 뭐라고 그래요? 법률 요건. 법률 요건이죠. 효과는요? 법률 효과는 뭐예요?
무효다. 무효다가 결론이에요. 그럼 언제 무효예요? 언제? 어느 요건하에만 무효예요? 어느 요건을 갖춰야 무효로 돼요? 선량한 풍속, 기타 뭐해? 사회질서에 뭐 해야 돼요? 위반한 사항을 뭘로? 내용에다 써요. 내용이 바로 목적이야, 목적. 내용이 뭐라고요? 목적. 거래 목적이 뭐를 위반하면?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그 거래는 뭘로 처리한다? 무효다. 이게 103조예요. 이해되세요? 뭐에 위반하면? 사회질서에 뭐하면?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의 행위는 뭐다?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무효. 됐어요? 네. 이게 103조입니다. 이게 103조. 그러니까 103조의 핵심은 뭐를 위반하는 거?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뭘로 해요? 내용. 그 내용이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목적이, 거래 목적이 사회질서를 위반했다. 이게 무효다. 자, 그럼 밑에 볼게요. 반가로 1번 볼게요. 판단 기준. 그럼 이게 사회질서 위반이 뭐냐? 여기 잘 보세요. 여기도 하나 볼 게 있어요. 자, 지금 어떤 거래를 했는데 거래 목적을 지금 보고 있어요. 거래 목적이 뭐 하기 위해서는? 유효하려면. 거래 목적이 유효하려면 틀이에요, 이게 틀. 틀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이거 그대로 가져가셔야 돼. 빼면 안 돼요. 왜? 빼는 순간 어떻게 돼요? 틀이 깨져버려. 지금 집을 짓는 거예요? 집에 지금 뭘 세우고 있는 거예요? 기둥 4개를 세우는 거, 기둥 4개. 그럼 하나 빼지면 어떻게 돼요? 건물이 안 져져, 이게. 그러니까 틀을 무조건 다 기억하셔야 돼, 이걸. 틀, 여기다 지금 잡는 틀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걸 빼먹으면 건물이 안 져진다니까. 그래서 복습이 수업 4시간 공부하잖아요. 수업 4시간 하죠? 그럼 복습이요? 4시간 이상 걸려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거 틀 잡은 걸 그대로 다 흡수해야 돼. 눈으로요. 눈팅하면 안 돼. 눈팅. 그거 공부요? 아무 소용도 없어. 그건 하나만 와요. 그거. 카톡 할 때 우리 눈팅 하잖아요. 쓸모없어. 이거는. 다 꽝이야. 다 꽝. 소설책 보면 안 돼요. 이거는 뭐가 아니에요? 법학이에요. 법학. 소설책 보듯이 눈으로 대충 하는 거는요. 첫날 공부해도 소용 하나도 없어요. 이거. 아무 도움도 안 돼요. 예, 요 틀을 그대로 흡수하셔야 돼. 이걸 틀을. 자꾸 쓰셔야 돼. 자꾸 쓰셔야 돼. 쓰고 읽고 하셔야 돼. 말로 읽으셔야 돼. 예, 그래서 수업을 4시간 들으면 복습을 4시간 이상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내 걸로 되세요. 그러기 위해서 저 개모임 안 나가고 노래방 안 가고 그죠? 술자리 다 끊으셔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 이게 3년으로 늘어지는 거예요. 원래 3년짜리예요. 이게 왜 3년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민촉만 몇 개월? 6개월. 물권법 1년. 계약법 1년. 3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걸 1년에 하려니까 다른 걸 다 끊으셔야지. 자, 그래 지금 여기 지금 타당성 할 때 사회질서 위반인데 그럼 사회질서 위반이 뭐냐 그럼? 여기요. 법규라는 거는요. 법규라는 거는 법전에 규정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죠. 그죠? 뇌물 주지 마라. 그죠? 법전에 있어 이거. 그죠? 사기 치지 마라. 법전에 있어 없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있어. 구체적으로. 이건 구체적으로요. 뭐 하지 마라. 법에 나와 있어. 차명으로 명의신탁 하면 돼야 안 돼? 부동산 거래할 때. 차명 거래하면 안 되죠. 법에 나와 있어 이거. 그래 이 법규는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103조는 뭐라고 돼 있어요? 무슨 위반? 요거는 그럼 뭐가 사회질서 위반이에요? 뭐가? 어느 항목이? 예, 이거는요. 구체적이에요? 추상적이에요? 이건 추상적 조항이에요. 이건 추상적 규정입니다. 너무 추상적이야 이게. 뭔데 도대체 사회질서 위반이 뭔데? 모르죠. 추상적이죠. 그죠? 그래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일반 조항이라고 불러요. 무슨 조항이라고요? 일반 조항이다 또는 백지 조항이다 이라고 그래요. 백지 조항이다. 왜? 이게 백지야 백지. 뭔지 몰라. 법규는 구체적이야. 이거는 법규는 구체적으로 돼 있어. 명의신탁 하지 마라. 그죠? 이렇게 구체적인데 103조는 구체적이에요? 추상적이야? 추상적이에요. 그럼 이걸 왜 만들었느냐?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
보세요. 원래 법은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사항을, 어떤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될 걸 명시를 해야죠. 그게 법이에요, 법. 뭐 하지 마라, 명시딱 하지 마라. 그게 법이죠. 근데 법으로 다 정해요, 못 정해요, 이거? 못 정하죠. 왜? 시대가 바뀌니까 못 정해, 다. 그죠? 예. 생각 한번 해보세요. 1960년대에는요, 1960년대에는 우리 뭐 고민하고 있었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먹고 사는 거 고민했어요. 그죠? 그 당시에 인터넷 범죄라는 거 생각했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악플 이런 거 생각도 못했어.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그죠? 맞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요즘 저 뭐 대리모라든가 이런 게 요즘은 있지만 그 당시에는요, 대리모라는 게 어떻게 있어? 상상도 못하죠. 그죠? 수정란으로 애를 이렇게 배양하는 거 돼야 한대요. 그 당시에는. 아, 그거 이게 다 그 당시에는 있지도 않은 거죠. 그죠? 예. 수정란으로 애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애를 만들잖아요, 지금. 그건 뭐가 발달했기 때문에? 과학이나 의학이, 그죠? 예. 그게 반윤리적일 수 있다는 거죠. 아니에요? 그죠? 실패해버리면 그냥 버리잖아요. 버린다는 게 결국 뭐를 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그게 반윤리적이 아니에요? 그래.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일일이 법으로 다 정해놓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일반 조항이 필요한 거예요, 일반 조항. 그래서 만드는 게 뭐예요? 사회 질서에 위반한 거 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법으로 다 정하는 거, 못 정하는 거? 못 정하는 거를 뭘로요? 일반 조항으로 만들어놓은 게 바로 사회 질서 위반이다. 이게 엄청나게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일반 조항이다. 추상적 규정이다. 예. 그럼 대리모 계약이라는 게 됩니까, 안 됩니까? 법에 돼요, 안 돼요? 대리모 계약 돼요, 안 돼요? 대신해서 애를 낳아주면 10억을 주기로 거래를 했다. 거래했어, 안 했어요? 거래했죠? 그거 거래했죠. 그래, 애를 낳았어. 애를 낳았어. 누구 애입니까? 아침 드라마 얘기예요. 그죠? 돈 10억 달라고 그러면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보세요. 이 거래가 지금 제대로 됐냐 이거죠, 안 됐냐 이거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지금 뭐 한 거예요? 뭐 하는 거? 뭐 낳는 거? 대리모 거래죠? 예. 거래 확정됐어, 안 됐어? 돈 10억 주기로 했죠.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60년도에는 불가능이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요, 가능해요. 그죠? 적법이에요, 위법이에요? 대리모 하지 말라는 거 법에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뭐에 걸리는 거예요? 103조죠, 103조죠. 사회질서 위반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학자들 중에 이거 103조 위반이다. 그럼 거래가 뭐가 돼요? 103조 위반이면? 무효. 그럼 돈 줘야 돼, 안 줘도 돼? 돈 안 줘도 돼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유효라고 돼요, 유효. 그럼 유효가 되면 뭘 줘야 돼요? 이거죠. 이게 103조예요, 이게. 그럼 또요, 이거 사회질서 위반 한번 해볼게요. 이 남자분하고 첩하고요. 첩을 뒀어요, 남자분이. 예. 제가 아는 분의 아는 분의 아는 분의 아는 분. 다리를 한 4개 건너니까 이런 분이 계셨어요. 벤처를 해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벤처로. 대박을 터뜨렸어. 그래서 옆에 누구랑 살아요? 실제는 누구랑 살아요? 처하고 살아요. 처. 그죠? 예. 본처가 있죠, 여기 본처. 예. 그래 출장을 갑니다. 여보 나 출장 갈 거야 하고 나간답니다. 나가면 바로 어디로 가요? 옆 동네에 있는 아파트로 가는 거죠. 이렇게. 보름 동안 이 집에 갔다가 출장 갔다 오는 거죠, 이렇게. 예. 이쪽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그죠?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알고도 합니다. 지금은 모르게 하죠. 알고 있으면 이쪽에서 뭐를 걸 수 있어요? 이거 알면 뭘로 걸어요, 지금? 간통으로 걸 수 있죠. 형사상으로 간통죄,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죠? 간통죄로 2분 넣고 손해배상 걸 수 있죠. 근데 옛날 할머니들은 손해배상 소송 걸어요, 안 것이요? 안 걸어요. 그냥 같이 살아주면 고마워. 그죠? 예. 특히 내가 애를 못 낳았다, 여기 자식을 못 낳았다. 그럼 더더욱이나 그렇죠. 그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 본처가 어떻게 하라고 우리 할아버지 보고 뭐라고 그래요?
다른 여자 데려다가 애를 낳아줘. 다만 나 버리지만 말어. 그죠? 그럼 본처가 동의한 거 안 한 거예요? 동의했습니다. 본처가 동의했어도 이거는요. 배우자 있는 분이 또 다른 누구를 데려다 온 거예요? 또 다른 배우자를 데려다 사는 거죠. 그럼 이거는 사회질서가 문란해져 안 문란해져요? 그래서 이거 사회질서 위반이니까 이 거래는요. 첩하고 이 남자분하고 한 뭐? 거래 계약. 이 거래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이거? 무효. 103조 위반입니다. 이게 바로 103조 위반이에요 이거. 누가 동의했는데요? 본처가 뭐 했어도? 동의했어도 거래는 뭐가 된다? 무효다. 그래서 남자분 조심하셔야 돼요. 마누라가 뭐 해도요? 동의했다고 바람피면 안 됩니다. 예. 그랬다. 그러면요, 이 처는요, 이쪽한테 손해배상을 거는 건 돼, 안 돼? 손해배상. 손해배상 청구 돼, 안 돼요? 동의하면 간통죄는 돼야 안 돼요? 동의하면 간통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사전에 동의하면 간통은 안 돼요. 용서를 해준 거니까. 그죠? 손해배상은요? 손해배상은 돼야 안 돼요? 돼요. 손해배상은. 얘한테 걸 수 있어요. 손해배상은. 불법행위 이거 불법. 불법이죠? 불법이죠. 손해배상은 걸 수 있어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간통죄만 안 돼요. 형사상. 손해배상은 당연히 걸 수 있어. 조심하셔야 돼요. 뭐 해줬어도 동의해줬어도 이거 바람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래를 했어요. 뭐 하기로요? 남자분이 첩에게 뭐 하기로? 예, 현금 매달 500만 원입니다. 현금 매달 얼마씩? 500만 원씩.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요.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살려면? 아파트를 하나 주는 거죠. 아파트를 주는 거죠. 이렇게. 아파트하고 외제차하고 차. 차는 안 사죠. 바람 날 것 같아서. 그죠? 그죠? 그래, 뭐만 줘요? 집만. 아파트만 줬어요. 매달 얼마 하고요? 500만. 현금 500만 원 하고, 이렇게. 그럼 이거는 등기를 일로 줘야 돼, 안 줘야 돼, 등기를? 집 등기를 일로 해줘야죠. 아파트를 이전 등기를 넘겨줘야 됩니다. 이건 그냥 해주는 거예요? 첩계약이 될까요? 첩거래죠, 첩거래. 첩계약이라는 거죠. 첩계약이라는 거래 대가로 이걸 주기로 한 거다, 이거죠. 이거는 매달 주는 거죠. 그럼 이미 준 거예요? 앞으로 줄 거야? 달달이 줘야 될 돈이죠. 줘야 될 돈이고 이거는 이미 준 거죠. 이게 두 개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뭐 한 거예요? 준 거요? 앞으로 줄 거야? 앞으로 줄 거. 그럼 이행해 준 거예요? 아직 이행하기 전 단계요? 이행 전의 문제입니다. 이건 이행하기 전 단계고요. 이거는요, 이미 이행을 해서 줬어, 안 줬어? 이건 이미 뭐 했어요? 이행한 후의 사안입니다. 사안이 틀려요, 이게 사안이.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둘 간의 아름다운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이런 거래는 오래 가요, 못 가요? 오래 못 가죠. 그래, 어느 날 이분이 이 아파트를 갔더니 옆에서 누가 있어요, 옆에 침대에? 젊은 남자가 옆에 있더라는 거지. 젊은 남자가. 이 남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가가지고 이걸 보고.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 눈을 부라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줬던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로? 뺏어야 되는데, 바로 뺏으려면 소송을 걸어야 돼요. 뺏으려면 뭐를 걸어야 돼요? 소송을. 왜? 이 거래가 뭐였다고요? 유효였다고, 무효였다고? 거래가 뭐였어요? 무효잖아요, 무효. 무효니까 이 줬던 거를 돌려받는 게 관건이죠. 그죠? 예. 이때 잘 볼게요. 거래가 뭐일 때요? 무효일 때. 원래 무효라는 거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럼 거래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은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주고받은 건? 도로 물려주는 게 맞죠. 맞아요? 거래가 뭐라면? 무효다. 무효로 됐다 그러면 다 돌려주는 게 맞아요. 취소돼도 돌려줘야 돼요. 왜? 꽝이니까. 이게 무효예요. 무효나 취소됐을 때의 원래 원칙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거래가 뭐가 되면? 무효로 되거나 뭐가 되면? 취소가 되면 서로 거래로 주고받았던 급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반환해 줘야 돼요. 그게 원래 무효의 원래 모습이에요. 맞죠? 네. 그런데 지금은 여기서 이 거래가 뭐 때문에 무효가 된 거예요? 뭐 때문에 무효가 됐어요?
몇 조 위반? 103조. 103조가 바로 뭐 위반? 사회질서를 위반해서 무효가 됐잖아요. 아, 이건 특이해. 잘 보세요. 여기 그래. 여기 어려운데요. 사실 엄청 어려운데요. 그럼 이 거래가 유효요, 무효요? 첩거래 계약이 무효죠. 이거 무효입니다. 여기 무효라고 그래. 103조가 선언을 했어.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뭐다? 무효이다. 맞죠? 예, 맞죠. 그럼 남자는, 이 남자분은 이 첩에게 매달 500만 원을, 이걸 앞으로 계약을 만약 이거 5년 했다. 5년 계약했다. 그럼 5년치에 대한 현금 500만 원을 앞으로요. 지금 중간에 지금 끝났어. 쫑났어요. 여기 이 남자 보고, 이 남자 보고. 나보다 훨씬 잘생겼어. 쫑났죠? 예. 그럼 이어 나머지 500만 원, 나머지 500만 원을 이거를 줘야 돼,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된다. 이게 유효니까 무효니까? 무효니까 뭐가 없어요? 500만 원을 지불할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500만 원을 뭐 할 책임? 이행해 줄 책임. 무슨 책임? 이행해 줄 뭐가 없어요? 책임, 채무가 있어요, 채무가 없어요? 채무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500만 원을 안 줘도 됩니다. 안 줘도. 500만 원을 줘야 될 뭐가 없다? 채무가 없다. 뭐니까 그게? 무효니까. 무효라는 말이 이거예요.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주기 전이면. 돈 주기 전이면 안 줘도 돼. 뭐 하기 전이니까 지금? 했어요, 하기 전이야, 돈을 주기 전이니까 무효면 안 주는 거예요. 정리되시죠? 예, 이게 뭐 어려워? 무효니까 안 줘. 끝내. 그런데 문제는 뭐 한 후에요? 아파트는요, 안 줬어요? 이미 줬어? 줬어. 아파트를 이미 줬다고. 준 이유는 뭐 때문에요? 자기가 가서 어디, 그 집에 가서 출장을 거기로 가야 되니까, 집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이 첩이 여기 붙어 있지. 그죠? 그래서 집을 뭐 한 거, 일루요? 등기를 해준 거예요. 그럼 이미 줬어요? 이건 안 줬어요? 줬죠. 그죠? 근데 거래가 뭐예요? 거래가 유효요, 무효요? 무효입니다. 무효니까 이미 준 집을 돌려받아요, 못 돌려받아요? 준 급부죠. 급부가 뭐예요? 급부가 집이죠, 집. 급부를 돌려받아요, 못 돌려받아요? 돌려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거래가 뭐니까 이게? 무효니까. 원래 무효는 뭐였어요? 원래 무효는 줬던 걸 어떻게 해야 돼? 돌려받아야지. 왜? 거래가 처음부터 꽝이니까. 그죠?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이걸 돌려달라고 그러면 첩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주죠? 첩이 뭐라고 그래요? 여보시오 할아버지, 내 영혼을 뺏어먹고, 젊은 영혼을 뺏어놓고 이걸 집을 달라고 그러면 안 주죠? 그죠? 예. 안 줍니다. 여기도 첩이 안 줘요. 그럼 저 할아버지가 저걸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을 걸어야죠. 소송을. 그죠? 소송을 걸어야 돼요. 달라고요. 부당이득으로. 이게 무효니까 뭐 해달라고요? 이게 무효니까? 집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어요. 그 소송의 이름이 뭐냐? 같이 불러봅니다. 그대 이름을 불러봅니다. 뭐라고 불러요? 부당이득 반환 소송. 무슨 소송? 야, 네가 집을 얻은 거는 무슨 거래를 해가지고 얻은 거야? 무슨 거래? 첩거래. 쌍스러운 말로 뭐라고 그래요? 그걸 해가지고 얘가 얻은 거죠, 이 여자분이. 그죠? 그럼 정당한 이득이에요, 부당이득이야? 그거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어야 돼요, 소송을. 오케이요? 예. 그 소송 이름이 무슨 소송이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다. 이거 집에서 복습 안 하면 기억 하나도 안 나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거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이 판사예요, 여러분이 판사. 그럼 여러분이 판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 소송 주장 내용이 돌려달라는 거죠. 뭐니까? 이 거래가 무슨 거래니까? 무효고 이게 첩거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돌려주게 되면 여러분이 판사예요. 생각해 보세요. 돌려줬더니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가만히 있어봐. 이 할아버지가 이걸 찾아가면, 이 집을 찾아가면은 이 여자하고는 쫑났으니까 이 여자하고는 끝났을 거고, 그럼 이 할아버지는 이제 또다시 누굴 찾아라 헤매요? 또 다른 헌팅을 해낸 거지. 또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거죠. 가가지고 첫 계약을 또 하겠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1, 2년 지나면 헤어지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부당이득반한 소송을 걸어서 또 찾아가겠죠. 그죠? 그럼 결국 이 할아버지는 대한민국의 모든 여자를요 다 이러겠구만. 맞죠? 그래서 대법원이 고민을 한 거죠. 원래 무효는 찾아가야 돼요. 근데 몇 조 위반일 때 몇 조? 103조 위반으로 이렇게 집을 줬을 때는 이 집을, 이 아파트를 찾아가면 돼, 안 돼? 찾아가면 이 할아버지가 이 짓을 또 할 거니까 이거를 원천봉쇄하는 길을 찾은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 급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요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려받을 수 없도록 해야지만 저 할아버지가 저 짓을 못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나온 이론이 뭐냐? 불법 원인 급여라는 거예요. 무슨 급여예요? 예. 같이 불러보세요. 뭐라고요? 불법 원인 급여물. 여기서 급여물은 뭐예요? 급여물은 구체적으로 집이죠. 집. 집은 왜 줬어요? 무슨 거래를 해서? 무슨 원인으로? 첩계약으로 준 집이죠. 첩계약으로 준 집은 103조 위반이 아니야 이게. 103조 위반으로 준 집이죠. 그 집은 이 불법 원인 급여물이라고 이름을 불러요. 이 불법 원인 급여물은 급여자가 뭐한 사람이요? 급여자가 반환 청구를 한다, 반환 청구 못 한다? 반환 청구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없다. 못 돌려받는다, 소송으로. 누가 못 돌려받아요? 누가? 급여자가. 돌려받게 되면 또 딴짓거리 또 할까봐, 그죠? 예.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이걸 못하게 한 거예요. 반환 청구를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럼 저 집의 소유권은요? 집 소유권은 누구에게 속하게 돼요? 집 소유는? 급여자가 돼요? 상대방이요? 상대방의 소유로 된다라는 거죠. 상대방의 소유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지금 급여자하고요. 급여자하고 누가 있어 지금? 상대방이 있죠. 그럼 이 거래가 무슨 거래일 때? 무슨 거래? 정당한 거래요? 103조 위반이요? 103조 위반으로 뭐가 됐을 때는요? 거래가 됐다. 그 거래를 무슨 급여라고 그래요? 무슨 급여? 불법 원인 급여. 이런 거래가 됐을 때에는 누가 득을 봐요? 누가 득을 봐? 급여자가요? 상대방이요? 얘를 수익자라고 불러. 얘를 뭐라고요? 수익자가 이득을 보고요. 급여자는 이득을 봐요? 손해를 봐? 급여자 이득 봐요? 못 봐요? 찾아와요? 못 찾아와요? 예. 못 찾아오잖아 이거를요. 그럼 누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급여자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무슨 이론 때문에 그래? 무슨 이론 때문에? 무슨 급여? 불법 원인 급여 이론이라는 이 이론 때문에 그래요. 이 불법 원인 급여 이론이라는 아주 중요한 이론이 생겼어요. 무조건이에요. 그런데 103조 위반일 때만 해요. 103조 위반으로 거래했을 때만 이 법리가 적용이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이 103조 위반은 왜 중요하냐? 원래 무효는 뺏어와요? 못 뺏어와요? 뺏어오는데 103조 위반일 때만 못 뺏어온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지 않으면 저 할아버지가 또 저 일을 또 할 거니까. 그죠? 그럼 하나 더 해볼게요. 하나 더. 제 친구가, 초등학교 동창인 친구가 63빌딩에서 칼질을 했어요. 칼질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름 성공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고향으로 내려가가지고 예, 지금 이제 뭐 웨딩홀 같은 거 크게 하고 있어요. 요 직업을. 근데 내려가기 전에 저 인근 수도권에서 크게 음식점을 하나 내려고요. 예. 평수가 몇만 평 되는 거를 이거 이제 개발 겸 해가지고 요 직업을 창업을 하려고 일을 추진을 했었어요. 근데 그 지역이 관청의 허가를 얻어야만, 관청의 허가나 이걸 받아야만 일이 추진되는 사안이에요. 근데 허가를 아직 못 얻었어요. 예. 그럼 우리는 이런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원래 정상적인 루트로는 허가가 안 되는 거야. 그럼 뭐를 쓰면 돼요, 그때?
뭘 쓰면 됩니다. 그때 쓰는 게 뭐예요? 청탁입니다. 청탁. 그죠? 청탁을 씁니다. 청탁을 해가지고 누구한테요? 공무원한테. 거기 인허가를 쥐고 있는 공무원한테. 시장이 될 수도 있고 국장이 될 수도 있고 구청장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예. 청와대도 될 수 있고. 요지에 있는 공무원한테 뭐를 하게 돼요? 청탁. 이 청탁이 정당한 거예요? 부당한 거예요? 부정한 내용을 담고 있는 청탁. 그럼 이거 거래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이거? 거래를 하는 거죠. 거래를 합니다. 인허가를 봐달라. 뭐를 해달라? 인허가를 받게 해달라 이거죠. 인허가를 받게 해달라. 그래서 그 거래로 현금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골프채라든가 외제차를 줍니다. 그죠? 줍니다. 이 친구가요. 이 친구가 요식업만 잘하지 다른 건 잘 몰라. 그래 어떻게 했어요? 이분한테 4억을 줬어요. 4억을. 대신에 뭐를 얻어야 돼요? 뭐를 얻어야 돼요?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요. 먼저 뭐를 줘버린 거 먼저? 4억을 줬잖아요. 오케이요. 그죠? 예. 이게 돈이 오갈 때는 영수증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야죠. 예, 이건 필수입니다. 뭐가 갈 때는요? 돈이 오가든 재산이 오갈 때는 뭐가요? 출처가. 들어가는 거하고 나가는 거에 대한 출처가 명료해야 돼요. 통장에 남기든 아니면 뭐에 남기든 뭐로든 근거가 정확히 남겨야 돼. 왜? 그래야 그게 분쟁이 없어요. 그죠? 예. 영수증 써달라면 써줘 안 써줘? 미쳤나? 영수증 안 써주지. 맞죠? 예. 돈은 건너갔어요? 안 건너갔어요? 건너가는데 뭐가 없어 지금? 영수증 안 써주죠. 그죠? 돈 건너갔어요. 그죠? 근데 이분이 뭐를 안 해줘 지금? 인허가를 안 해줘. 5년이 지나도 안 해줘. 10년이 지나도 안 해줘. 누가 열터져 지금? 열터져. A가 열터지죠. 그래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 A가? 이 사람이 뭐 한 사람이에요? 거래. 그 거래가 정당한 거래요? 부정한 거래요? 예. 거래로 돈을 줬어요. 준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급여자. 여기는요? 수익자. 수익. 땡 잡았어. 땡. 수익을 잡았어. 법률 용어니까 이대로 해야 돼. 이대로. 그죠? 예. 법률 용어는 그대로 하셔야 돼. 그래야 이게 논리가 생겨요. 논리가. 생활 용어로 하면 안 돼요. 생활 용어로 하면 민법책 못 읽어. 법률 용어로 계속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집에 가서 반복 연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돼서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는 거예요? 기둘러봐. 그 기둘러봐가 몇 년째예요 지금? 예, 지금 10년이 다 돼갑니다. 오케이요? 열통이 터졌어. 아무 답도 없고. 그래서 이 친구가 이 돈 4억 준 걸 어떻게 해달라고요? 돌려달라. 라고 아까 제목을 붙였어요. 무슨 소? 부당이득 반환에 뭐를 걸었어요? 소를 제기했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무슨 급여 때문에요? 오케이. 이거를 몰라서 이 단어 하나를 몰랐다는 거. 이 단어가 엄청 의미 있는 거야 이게. 무시무시한 거죠. 무시무시한 거 이거. 그죠? 그래 국회의원들이 돈 받아먹고 뭐라고 그래요? 예, 뭐 오리발 내미는 게 이거예요. 오리발이라는 게 이거죠. 이게 부당이득 이거 불법원인 급여입니다. 이거. 흔적만 없으면 돼요. 뭐만 없으면 돼요? 흔적이 없으면 돼요. 흔적이 있으면요. 이건 또 걸려 뇌물로. 그죠? 예, 진짜 강한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소리가 없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죠? 술 먹고 집에 들어왔는데 소리가 안 나고 냄새가 안 나. 그 사람이 진짜 프로예요. 그죠? 예. 이 친구는 거래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영수증을요? 못 받았죠. 영수증이 없잖아요. 근거가. 그럼 거래를 좀 해오신 분은 영수증 안 써주면 뭐라도 했어야 돼요. 비상수단으로 뭐라도 했어야 돼요. 그쵸. 녹취라도 했어야죠. 그죠? 예, 그거라도 했어야지. 요즘은 또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촬영하는 것도 돼요. 그죠? 그런 거라도 해야지. 그래야 이게 이쪽에서 꼼짝 못하고 붙잡히지, 발목을. 그냥 해버리니까 이게 뭐가 돼요? 이게 끝이야, 끝. 그래서 4억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예, 이게 바로 103조. 다시 말해서 무슨 급여? 그러니까 불법원인 급여라는 거는 몇 조하고 관련이 있어요? 103조에 위반해서. 몇 조에 위반해서? 103조에 위반해서 뭐 한 거? 급여한 거.
급여를 준 거. 이거를 무슨 급여라고 불러요? 무슨 급여? 오케이. 그래서 연결하셔야 돼요. 몇 조하고요? 103조하고 746조. 이게 불법원인 급여가 민법 몇 조에 나와요? 746조. 이거는 서로 연결된 거예요. 몇 조하고 몇 조? 그 다음 무슨 조? 이게 서로 연결된 거예요. 103조를 위반해서 급여를 해준 거. 이걸 불법원인 급여라고 부른다. 됐죠? 그래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배우자한테 얘기를 꼭 해주셔야 돼. 여보, 나중에 뭐 하려면 청탁할 일이 있거나 이상한 이런 거래를 무슨 거래예요? 이거 정당한 거래요? 이상한 거래야? 제가 이름 붙였어요. 무슨 거래? 검은 거래. 이런 검은 거래나 뒷거래 할 때는 나한테 꼭 상담해. 그죠? 예. 돈을 4억을 준다 주면 안 된다. 주면 못 받는다. 질문 그랬더니 질문. 그럼 어떻게 거래를 해야 돼요? 이게 법리상으로는요. 보세요. 판결문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불법원인 급여물 몇 조에 위반해서? 103조에 위반해서 급여를 해준 것. 그걸 무슨 급여? 불법원인 급여물은 급여자가 뭐 할 수 없다. 판례는 이렇게 딱 말했어. 이게 판례의 지식이자 판례의 지식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판례 지식. 그죠? 맞죠? 그럼 요 4억은 못 돌려받죠? 못 돌려받죠? 예, 이게 판례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식이 아니라 이 판례에 숨어있는 지혜를 배워야죠. 지혜를 배우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 거래할 때 어떻게 거래해야 돼요? 지도에도 모르게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숨어있는 지혜예요. 정당하게요? 아, 그러면 우리 사회 끝내주는 사회가 됩니다. 그죠? 관피아니 뭐 마피아니 뭐 다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럼 안전사고요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죠? 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정당하게 일만 하면 그런 일은 생기지도 않아요. 그죠? 근데 세상 어디에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죠? 예, 부정부패 비리는 있습니다. 있으면서 그거 컨트롤하고 통제를 내는 거죠. 거래합니다. 뒷거래합니다. 그죠? 안 하면 좋지만 다 합니다. 그죠? 부존재한다? 당연히 있습니다. 있잖아요. 내 안에 악마가 있잖아. 맞죠? 여러분 속에 악마가 들어있잖아요. 안 들어있어요? 정의도 있고 부정의도 있어요. 악마도 있어요. 그 속에 그게 섞여서 사는 거지. 다 선만 있으면 신이 필요 없죠. 신이 왜 필요하겠어요? 타락한 이 인간을 구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구원하기 위해서. 이거 거래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안 해요? 하죠.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보다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필요하다니까. 이제 지혜를 이제 여기서 얻어야 된다니까. 그냥 판결문은 이래요. 판결문은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가 판결문이야. 지식의 결론이죠. 네, 그래 이제 많이 진일보 하고 있어 지금. 이제 우리는 지혜의 샘을 지금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요걸 지금 오늘 집에 가서 배우자고 연구를 해보세요. 이게 지혜라니까. 맞아요? 거래를 해보신 분은 알더라고. 선생님 이거 4억을 주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1억씩 끊어가지고 줘. 그죠? 1억씩 끊어줘. 단계별로 조금 진척이 되면 1억 주고, 그리고 또 진척이 되면 어떻게 해요? 단계별로 또 1억 주고. 일 좀 됐어요? 됐어요. 한 30% 됐구먼. 그럼 1억만 가져가. 그죠? 그래야 여기서 일을 할 거 아니야. 열심히 그거에 맞춰서. 그죠? 예, 보니까 진도 안 나가. 그럼 골프는 한번 쳐. 그만이죠? 골프 한번 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저쪽에도 뭐라는 거. 이번에 저 일을 하려면 요초에다가 손을 써야 되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구만.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그건 당신 돈으로 해. 그럼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들어가야죠. 맞습니까? 그게 맞는 거지. 달라고 해서 다 줘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입싹 씹는다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맞아요? 맞죠. 이게 지혜라는 거죠, 이게. 민법은 이 속에, 판결문 속에, 놀라운 게 숨어 있다니까요. 그거를 자꾸 보셔야 돼. 민법은 이 강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뒤에. 그걸 잘 보시면, 엄청난 게 있어요, 엄청난 것들이. 그게 103조입니다, 이제. 보셨나요? 자, 보실게요. 103조. 우측에 보세요. 쌍괄호 2번 보세요. 쌍괄호. 반괄호 2번.
1번 이쪽에 156페이지 맨 밑에부터 볼게요. 156페이지 맨 밑에 판단 기준 방가로 1번. 목차대로 갑니다. 1번이 뭐라고 돼 있어요? 판단 기준 찾으셨죠? 1. 법률에 의해 내용이 뭐에 위반하는 경우?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옆에 보세요. 노름빛. 이거 아름다워요? 더티해요? 그죠? 노름빛. 이런 게 바로 103조 위반해요. 그 다음에 뭐? 첩계약. 첩계약도 부정한 거래죠? 부정한 청탁. 이거 정당해요? 부정해요? 부정한 거래입니다. 검은 거래죠. 이게 바로 내용이 사회 질서에 위반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반사회적인 조건. 조건이 반사회적이에요. 그걸 무슨 조건이라고 그래요? 불법 조건 밑줄 그래요. 불법 조건의 밑줄. 조건이 반사회적이야. 이런 거 보셨어요? 사람을 살해해 주면 뭐 하겠다고? 살해금으로 10억 주겠다. 거래 내용은 뭐예요? 거래 내용은 10억을 주는 게 거래 내용이죠. 근데 거래에 뭐가 있어요? 조건이 있죠. 조건이 무슨 조건? 사람을 죽여주면. 이거 반사회적이니까 무효입니다. 이 거래가 무효가 돼요. 그 다음 뭐가 결부된 경우? 금전적 대가. 금전적 대가니까 뭐예요? 금품. 뭐가 결부돼 있어요? 금품. 금품이 결부돼 있어. 거래에. 우측 보세요. 판례 볼게요. 판례 우측에. 소송에서 무슨 대가로? 증언 대가로. 지금 소송 민사소송이 붙어 있어.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어. 그때 무슨 대가로요? 증언 대가로 뭐를 하기로 했어요? 금전교부 약정 밑줄이요. 뭐를 해주기로 했어요? 금전이라는 게 금품이죠. 금품을 주기로 했어요. 뭐 해주면? 증언해주면, 증언서 주면 돈 주기로 했다 이거죠. 그죠? 근데 그 금품이 어느 정도예요? 과도한의 과도한의 따옴표 찍으세요. 과도한 금품이야. 이런 건 어때요? 그럼 이런 거는 지금 소송 중이에요. 소송 중이야. 그죠? 저 유병원 씨하고 우리나라하고 지금 소송 중이야. 국가하고. 그죠? 예, 이때 그 유병원 씨 측에서 증인을 요청했어요. 저 경상도에 있는 할아버지한테 증언서 주면 돈 주겠다. 됩니까? 안 됩니까? 증언서 주면 법정에 와서 뭐 해주면? 증언서 주면 내가 돈 주겠다.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이게 과도한 것만 안 돼요. 과도한 것만. 그럼 그 할아버지 차비라든가 일당 주는 건 과도한 게 그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과도하게 일당이나 차비를 넘어가지고 돈을 주는 거. 요것만 무효다 이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는 옆에 보니까 무슨 대가요? 허위 진술이죠. 허위 진술 대가로 금품 주는 거. 이거는 무조건 무효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어디에서? 법정에서. 이거는 무효다. 거짓말을 지금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 다음 3번은요. 동기의 불법. 무슨 불법? 동기의 불법. 거기다 쓰세요. 불법 밑에다가 동기가 반사회적일 때. 뭐가 반사회적이에요? 동기가 반사회적일 때. 그걸 무슨 불법이라고 불러요? 동기의 불법이 뭐가 됐어요? 표시되거나 표시에다가 별표하세요. 표시. 동기의 불법이 뭐가 됐어요? 표시됐다. 그럼 겉으로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드러났죠. 그럴 때는 무효예요. 볼게요. 인신매매에 쓰기 위한 동기임을 뭐 하면서? 알면서 그 사람에게 뭘 대줬어? 돈을 어디다 대줬어요? 뭐 하라고 대줬어? 이거 반사회적이 아니야? 그럼 이거 무효야. 무효. 오케이요? 이게 반사회적이라는 건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그 돈 돌려받아 못 받아? 못 받아. 거기다 쓰세요. 뭐 해준 돈? 빌려준 돈 써보세요. 뭐 한 돈? 빌려준 돈.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돌려받는다. 응용을 해볼게요. 신정환이는 유명해졌어요. 왜 유명해졌어요? 도박을 해가지고. 신정환이 아시죠? 신정환이 모르세요? 그럼 바꿔야 되는데 사례를. 신정환이가 도박해가지고 아웃됐죠 방송에서. 그리고 지금 신정환이는 실력을 갈고 닦고 있습니다. 안 보이는 데서. 마지막에 한 번 더 판을 벌리려고 강호동이한테 손을 벌렸어요. 형, 뭐 해달라고? 호동아 돈 좀 꺼줘. 돈 좀 10억만. 오케이요? 돈 거래 하는 거예요. 무슨 거래?
돈거래. 그죠? 그래 10억을 꿔줬습니다. 첫째. 10억을 꿔줬어요. 동기를 말하고요, 말 안 하고. 말 안 하고. 그럼 요 돈 갖다 어디다 쓰려고 그래 지금? 도박이나 도박장 개설하는데 도박장 하나 만들 때 돈 쓰려고 지금 10억을 지금 부탁을 했어. 근데 그걸 말을 안 하면, 도박장에 쓸 돈이라는 걸 말을 안 하면 호동이는 알아 몰라? 모르고 어떻게 해요? 돈을 거래하죠. 그럼 그 돈을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신정하니까 갚아야죠. 왜? 거래는 정상적이야. 다만 동기를 말을 안 했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요. 그 동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말을 했어. 표시를 했어. 그럼 강호동이가 그걸 인지를 해요, 못 해요? 알죠? 동기를 말하면 알죠. 어디다 쓴다고 지금? 도박장 만드는데, 도박장 개설하는데 쓴다는 거죠. 하우스방 만드는데. 그럼 돈을 대줘야 돼요? 대주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소연하고 읍수를 계속하니까 돈을 대줬다 이거죠. 그죠? 나중에 보니까 신정환이가 대박 났어. 막 몇백억 벌었대. 그 돈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무슨 급여야 이게? 이거야 이거. 그게 바로 무슨 불법이에요? 동기의 불법을 어떻게 했어요? 동기의 불법을 뭐 했을 때? 표시. 굵은 글자로 써놨잖아요. 동기의 불법이 뭐 했을 때? 표시했을 때는 못 찾아와요. 그 돈 거래한 거 못 찾아. 이해되시나요? 네. 표시를 했냐고. 오케이요? 표시했냐고. 돈 거래가 무슨 거래일 때요? 불법 거래라는 걸 뭐 했냐고. 표시를 했냐고 안 했냐고.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됐죠? 자, 그 다음 방가로 2번 유형입니다. 이번에는 유형 문제. 103조 위반에 해당하는 형태죠. 그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1번 부정한 청탁. 무슨 대가?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뭐 하기로 하는 거?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이거 무효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런 경우는요. 나한테 아까 여기 청탁했죠. 이렇게요. 청탁했죠. 인허가 봐주고 얼마 주기로 하는 거? 4억. 그죠? 잘 보세요. 공부 좀 하신 분은 이런다. 이렇게 한다. 인허가 받고 뭐 주기로? 4억 주기로. 그랬더니 여기서 뭐라는 거예요? 이분도 또 머리 있어. 뭐라고요? 아, 돈이 와야 내가 돈을 뇌물을 쓰지. 그죠? 그래 이분이 돈을 어떻게 해요? 먼저 받으려고 그래. 여기는 받으려고 그러고 여기는 안 주려고 그러지. 돈이 가죠? 갑니다. 그럼 이분이 그냥 줘요? 안 줘요? 어떻게 해요? 인허가를 못 받으면 뭘로 한다? 돌려주기로 공증을 서요. 또 머리 썼어. 이분이 공부 좀 해서. 인허가 못 받으면 뭐 하기로? 돌려받기로. 뭐를 받아? 공증을 받아. 이제 공증을. 오케이요? 그래 공증까지 받아서 얘는 안심하고 기다리죠. 그죠? 예. 그랬더니 인허가를 받아 못 받아? 안 받죠. 안 받지. 오케이요? 예. 돌려받아요? 못 받아요? 공증받은 건 뭐가 돼요? 공증받은 거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예요. 이 거래가 무슨 거래예요? 무효야 이거. 공증 받아도 소용없어요. 받아도 소용없어 이거 다. 그게 바로 1번입니다. 부정한 청탁. 그래 검은 거래 하시면 안 됩니다. 되셨죠? 예. 두 번째. 브로커에게 뭐를 하기로 했어요? 임야 지급. 보세요. 소송 당사자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변호사예요? 변호사 아닌 자요? 법정에 가면은 변호사 비스무리하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걔가 뭐예요? 브로커예요. 변호사 아닌 자 위에다 쓰세요. 뭐라고요? 브로커라고 이름 붙여주세요. 브로커에게 소송에서 뭐하면? 승소하면 뭐를 주기로 했어요? 소송물의 일부인 뭐를? 임야를 대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이거는 몇 조 위반이다? 103조 위반에서 무효입니다. 누가 받는 거예요? 변호사예요? 브로커예요? 브로커가 이거 금품 받기로 하는 거는 무효입니다. 왜? 재판 질서가 문란해지니까. 변호사가 받는 거냐? 변호사가 승소하면 임야 받는 건 돼야 안 돼요? 돼요. 그건 돼. 근데 누가 받는 거냐? 변호사 아닌 자. 아닌 자가 뭐라고요? 브로커. 브로커 사건이야. 브로커 사건. 지금 판례를 지금 보는데 보세요. 판례가 우리 판례 시험 문제는 뭐라고 나와? 브로커가 임야 지급 사건 이렇게 안 나와. 뭐라고 나와요? 소송 당사자가 누구에게? 변호사 아닌 자에게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물의 일부인 임야를 대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반사회적이다 아니다? 그죠?
그럼 이 기른 거를 외우는 거는 쉬워, 어려워? 어렵지. 그럼 뭐를 기억하면 돼? 브로커 임야지급 약정. 이렇게 제가 이거 키워드를 써놨잖아. 이게 키워드야, 키워드. 뭐가 키워드야? 브로커에게 임야지급 약정. 이걸 기억하셔야지, 이거를. 그럼 기억이 나겠죠? 연관어를 기억해야 된다고, 연관어를.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판례가 한 페이지야. 판례가 몇 페이지예요? 한 페이지야. 어떤 거 보면 판례가 한 페이지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다 기억할 거예요? 나도 못해. 저도 못하고 판사도 못해. 이거 판결문 때린 지도 기억 못해. 뭐만 기억해요? 요지만 기억하지. 요지만. 이거를 기억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럼 저기서 뭐만? 키워드만 내 걸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는 거야. 요거를 기억하면 이 전체적인 맥락이 연결이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학습의 요령이에요. 왜요? 판례가 1000개가 넘어. 그 판례 이거를요. 원문을요. 판례 나 원문을 기억할게요. 나 머리 끝내줘. 나 머리 굿이야. 머리 굿. 나 아주 인텔리해. 그래 나 이거 다 기억할게요. 그러지 마세요. 왜? 망해. 예, 그거는 사법고시 할 때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법고시 할 때나. 우리는 그거 필요 없어요. 저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걸 제가 써드리는 거예요. 그걸 해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여러분하고 제일 중요한 저하고 교감이에요. 이게 안 되면 강사가 이걸 다 하라고 그런다? 그러면요. 죽는 거예요. 이거 죽는 거예요. 이거. 1년 지나도 그래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정리가 안 돼. 저거 안 해놓으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4번. 첩계약하러 한번 갑시다. 첩계약. 갑이 할아버지시네요. 을은 뭐예요? 첩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할아버지가 좋아요? 첩이 되는 게 좋아요? 아, 예. 첩계약에는 누가 최종적인 승자예요? 첩 거기다 쓰세요. 나는 첩이 되고 싶어요. 그죠? 이분이 나중에 이기거든요. 그죠? 이게 결론이잖아요. 그래 할아버지는 보세요. 이행하기 전에 뭐를 줬어요? 이행하기로 약속했던 게 뭐였어요? 써보세요. 뭐? 현금 500만 원. 매달 현금 500만 원. 이게 뭐 한 거예요? 준 거예요? 주기 전이야? 주기 전. 그거 줘야 돼? 안 줘도 돼요? 이행 후에 뭘 이행했어요? 집. 그거는 돌려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이거죠. 자 그럼 기억 보세요. 이행 전. 모든 사람에게 갑은 누구한테요? 모든 사람에게 빨간 줄 하세요. 빨간 줄. 별 3개 하세요. 누구한테요? 모든 사람에게 뭐를 주장할 수 있다? 무효를 뭐 할 수 있다는 뜻? 주장할 수 있다. 이거 뒷다 중요하거든요. 잘 보세요. 거기요. 할아버지가 첩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거래를 했어요. 첩거래를. 그죠? 잘 보세요. 첫째 뭐 하기 전이에요? 첫째는 월 얼마씩 줬어요? 주기로 한 거야. 주기로 약속한 거죠. 500만 원. 요거 유효요 무효요 이거? 무효죠. 이때 을이요. 첩을은 그럼 이 돈을 할아버지한테 달라고 그래요? 뭐죠 이거? 할아버지한테 돈 500만 원 주세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줄까 안 줄까? 이 거래가 뭐니까 지금? 유효니까 무효니까? 무효잖아. 무효니까. 따라서 첩은 50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을 권리가 없다. 거래가 뭐니까 이게? 무효니까. 그럼 할아버지는 줄 의무가 없다. 의무가 없어요. 줄 의무가. 그럼 첩은 권리가 있다 없다? 권리가 500만 원에 대한 권리가 없고 여기는 지급해 줄 의무가 없다. 500만 원을 지급할 뭐가 없다? 의무가 없다. 그래서 지금 정리하셨어요. 뭐하고 뭐가 없어요? 의무도 없고 뭐도 없어? 권리가 없어. 서로 받을 권리 의무가 없어. 주고받을 게 없어. 이행 전에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가 진짜 중요하니까 이거. 오늘 이거 놓치면 꽝이야. 이거 놓치면. 근데 을이 어떻게 했어요? 이거 받을 돈 500만 원을 이 여자는 이 첩은 이 민법을 공부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죠. 그죠? 안 했죠. 그럼 이 첩이 잘 보세요. 받을 돈 500만 원을 누구한테요? 자기 친구에게. 얘도 친구 있잖아요. 젊으니까. 친구 있죠. 친구한테 얘가 빚이 있어. 빚이 몇 천만 원 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을이 친구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받을 돈 500만 원을 어떻게 했어요? 을이 병에게 양도했어.
500만 원에 뭐를 양도했어요? 채권, 받을 돈 채권이죠. 이 채권을 누구한테 양도했어요? 친구에게. 친구에게 뭐 했다? 양도했다. 오케이요? 그럼 이제 돈을 누가 받아요? 돈을 누가 받아? 친구가 받죠. 친구가 매달 연락을 해요. 누구한테 연락을 해요? 할아버지한테. 뭘 달라고 요구해요? 뭘 달라고? 500만 원을 넘겨달라고. 50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거죠. 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할아버지는 줘야 돼? 안 줘도 돼?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이 거래가 유효요? 무효요? 요게 무슨 무효라고 돼 있어요? 절대적 무효입니다. 이게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라는 말이 지금 새로운 용어가 또 나왔어. 절대적 무효라는 말은 이 무효가 얘네 둘 간에만 무효예요. 거래한 두 사람만 무효가 아니라 거래한 두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한테요? 모든 사람한테.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되는 거? 무효로 처리되는 거. 그걸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다. 그럼 친구가 누구한테 받아 돈 달라고 그래요? 할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그러면 할아버지가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안 줘. 이때 이 친구는 이 거래가 무슨 거래였다는 거? 얘가 돈이 왜 생겼어요? 왜? 첩거래를 했죠. 그럼 얘가 얘한테 채권을 이로 넘겨줄 때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얘가 이 친구한테 이 500만 원 채권을 넘겼죠. 양도할 때 얘가 뭐라고요? 나 첩거래 해가지고 생긴 돈이라고 말했을까 안 했을까? 안 하죠. 창피하니까. 말 안 하죠. 그럼 얘는 이 거래가 첩거래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얘가 바로 뭐예요? 선의삼자. 얘가 뭐예요? 선의삼자. 알은 거니까 모르는 거니까? 몰랐잖아. 이게 첩거래했다는 거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얘가. 그죠? 그럼 얘가 선이면 선의삼자가 돈 달라고 그러면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준다 안 준다? 할아버지는? 안 줘요. 왜? 이게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는 누구한테도요? 모든 사람한테도 다 무효야. 이게 꽝이야 꽝. 그게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 무효는 거래 당사자 간에도 무효고 누구한테도 무효고 선의삼자에게도 뭐가 되고 무효로 되는 거예요. 그냥 싸그리 무효야. 모든 사람에게 무효로 되는 거예요. 거래하고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되는 거? 무효로 되는. 그걸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다.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내요. 올해 간평사 시험이 이렇게 나왔어. 응용해 볼게요. 선의삼자는 누구요? 선의삼자는 이 거래의 유효. 거래가 뭐라는 거? 유효라는 거를 얘가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선의삼자는 이 거래가 유효임을 주장할 수가 있을까? 예? 얘가 이 거래가 뭐였다고요? 유효라고. 이 거래가 뭐라고? 유효라고. 얘가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왜? 무슨 무효니까? 보세요. 민법은 물어보는 게 여러 가지라니까. 외우는 게 아니야 그래도. 응용을 하셔야 돼. 계속해서. 외우는 거 아니야. 외우면 점수 망해요. 망해.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볼게요. 잘 볼게요. 할아버지는 이 거래가 유효라고 주장해요? 무효라고 하려고 그래요? 이 제3자한테 뭐라고 주장해요? 유효라고요? 무효라고요? 무효를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다? 누구한테요? 선의삼자에게.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선의삼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주장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없다 있다? 있다. 누구에게도? 할아버지죠. 이건 할아버지 얘기죠. 거꾸로요. 이 제3자는요. 제3자는 누구한테요? 할아버지한테. 이 거래가 뭐라고요? 거래가 무효라고요? 거래의 유효를 뒤집어야지. 얘는 유효라고 그럴 거 아니야. 거래가 뭐라고요?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죠? 할아버지는 뭐를 주장할 수 있고 할아버지는 무효를 뭐 할 수 있어? 주장할 수 있고 거꾸로요. 그럼 선의삼자는 뭐를요? 유효를 거래가 뭐라고요? 유효를 주장할 수 없지. 왜? 무효니까. 그럼 이 병이 또 팔았다 이거죠. 병이 채권을 또 넘겼다. 누구한테요? 정에게. 그럼 정도요. 정도 이 거래가 유효라고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무슨 무효니까? 오케이. 이게 뭐 하기 전일 때요? 뭐 하기 전? 이행 후요? 이행 전이요? 이행 전입니다. 근데 니은 가면 이행 후입니다. 이행 후. 그럼 이행 후에는 뭘 줬어요? 뭘 줬어? 집 쓰세요. 집. 그 집을 뭐라고 불러요? 무슨 급여? 불법 원인 급여물 쓰세요. 무슨 급여물? 불법 원인 급여물 써주세요. 첫 번째 네모. 갑은 무효를 주장해서 을 병에게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돌려받을 수 없다. 그럼 저 집은 누구 집이 돼요? 을이나 병 소유. 됐죠? 이행 전하고 틀려 지금. 지금 이행 전이에요? 넘겨준 후야? 집을 넘겨준 후죠? 그럼 누구 집이 돼요? 누구 집? 을이나 병 소유가 돼요. 병. 을이 병에게 넘겼다 그러면 병 거가 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나중에. 나머지는 나중에. 어렵습니다. 나머지는. 그 다음에 반가로 3번 103조 관련 무슨 판례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할 기출 판례. 무슨 판례? 주의할 기출 판례. 이런 건 한 번 읽어서 되지도 않아요. 5번 이상 읽어야 돼요. 5번. 눈팅에서는 되는 거 아니에요. 민법은. 왜요? 비슷한 판례가 너무 많아요. 판례가 비슷해. 용어 비슷한 게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눈팅하면 다 떨어져 이거. 1번 합수부 강요로 재산을 뭐한 거? 증여한 사건이에요. 자 이거예요. 옆에다가 여백에다가 써보세요. 민법은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를 지금 판례가 지금 짧게 줄여놓은 거거든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누구하고요? A하고 B하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제3자가. 국가기관이 여기 국가기관입니다. 예, 국가기관이 안전기획부라고 들어보셨어요? 안전기획부, 그죠? 예, 안기부에서 이 사람을 강압을 했어요. 강압을 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헌납을 하면 전 재산을 뭐 하라고요? 전 재산을 헌납해라라고 뭐를 하기 시작했어요? 강압을 했어요. 강압을. 헌납을 하면 너하고 네 가족을 살려주겠다. 겁먹어요, 안 먹어요, 이분이요? 겁먹죠. 그리고 큰 기업을 하다 보면 약간의 부정부패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세무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그죠? 세무조사하면 다 걸려. 안 걸리는 데가 어디 있어? 하나씩 파고 들어가면 다 걸리죠. 그리고 어느 분이 기업 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대통령이 와서 저 50m 앞부터 기라고 그러면 기업 회장님은 긴다고. 진짜로요. 왜요? 안 걸리는 기업이 없으니까. 세무조사, 검찰조사 다 들어가면 다 걸리니까 한다고 그러죠, 한다고. 왜? 뒤가 구리다는 거죠. 그만큼 클린하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이분이 겁을 먹었어요, 이분이. 예. 그래서 헌납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자발적인 거예요? 강압으로 된 거예요, 지금? 강압에 의해서 지금 헌납을 해라, 이렇게 지금 압력을 가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수 있습니다, 가수. 그대 내게 들어오면이라는 노래 부르신 가수 있어요. 조덕배라고 하세요. 조 누구요? 조덕배 씨. 예, 이분 친척분이 기업을 가지고 계셨어요. 건설회사를. 예, 그때 뭐 순임 30의 안에 들었다고 그러거든요. 그 당시 이쪽에서 강압을 했어요. 예. 전 재산을 이분 친척입니다. 참고로 조덕배 씨가 아니에요. 친척. 작은아버지인가 이렇게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헌납을 해라. 국가에다 헌납을 해라. 헌납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뭐예요?
증여죠, 증여. 뭐를 하시오? 증여를 해라, 전 재산을. 전 재산을 뭐 하시오? 증여를 해라. 그러면 너하고 네 가족을 살려주겠다 이거죠. 안 그러면 조사를 해가지고 다 집어넣겠다. 사법 처리받게 하겠다. 그때는 또 우리 경제가 그렇게 깨끗할 때가 아니라서 이분이 겁을 먹었죠. 엄청 겁을 먹고 이 재산을 어떻게 했어요? 전 재산, 회사를요. 국가기관에다 어떻게 한 거예요? 증여로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저 회사가 망해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 재산이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국가에게 뭐가 된 상황? 증여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 재산을. 그리고 이분은 살았어요. 이쪽은 살았죠. 이게 증여 안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쪽에서 국가기관에서 뒷좌사를 해가지고 온갖 걸 다 캐내가지고 언론에 터뜨려가지고 저분이 이제 외부에서 압력을 이렇게 조이잖아요. 그걸 이제 알으니까 이쪽에서 증여를 했어요. 타협을 한 거죠. 여기서 증여를 하고 이쪽 목숨은 살리고 이렇게. 그래서 타협이 된 거죠. 증여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거 증여를 한 날이 1990년이다. 몇 년이다? 1990년에 증여를 했다 이거. 증여 계약을 했다. 계약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증여 계약이? 됐죠? 근데 증여가 자발적으로 된 거예요? 국가기관에 의해서? 국가기관에 뭐에 의해서? 강압에 의해서 재산이 증여가 된 거죠, 이거. 언제 했느냐? 1990년에. 그리고는 이 증여 계약이 이루어지고 재산이 일로 넘어가고요. 여기 이 회사는 해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이게 전두환 씨하고 노태우 씨가 계속 집권을 하고 있었으니까 군사정부였죠. 군사정부가 집권기간이니까 이거를요 다시 찾겠다는 소송을 냈을까요? 못 냈을까요? 꿈도 못 꿨죠.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죠. 그죠? 그래서 소송을 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 두 정부가 끝나고 나서 YS 정부가 들어왔어요. 그죠? 김영삼. 이게 민간 정부라는 거죠. 그죠? 언제부터예요? YS 정부가? 1990 몇 년? 95년인가요? 한참 얘기죠. 이게 중요한 거를 죄송합니다. 1980년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YS 정부가 들어왔어요. 95년에.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 재산, 뺏긴 재산을 뭐 하겠다고요? 찾아오겠다고 소송을 걸게 됐어요. 이 증여가 내가 자발적으로 준 거예요? 국가기관한테 뺏긴 거예요? 강압이라는 게 뺏긴 거죠. 뺏겨가지고 지금 재산을 헌납한 거예요. 이렇게요. 돌려달라 이거죠. 이 증여로 넘긴 재산. 이 재산을 뭐 해달라?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게 되었어요. 이때 이 증여가 무효이냐 취소이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증여 계약이 뭐라면? 무효면, 증여가 뭐라면? 무효라면 이 무효는 소송을 걸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이 없어요. 이 거래가 뭐라면? 무효라면, 증여 거래가 무효라면. 왜? 국가기관이 외압을 해가지고 뺏어간 거니까. 이게 뭐라면? 무효라면, 이 거래가 무효일 때는 소송을 걸 때 뭐가 없어요? 기간의 제한. 무슨 제한? 기간의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몇 년이 지나도 걸 수 있어요. 10년이 지나도 소송을 걸 수 있어요. 그럼 찾아와요, 못 찾아와요? 이거 입증하면? 찾아올 수 있어요, 이거 찾아올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 소송. 무슨 소송? 부당이득 반환 소송으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효라면. 그런데 이게 무효가 아니라 뭐라면? 취소라면. 이게 뭐라면? 취소라면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몇 년 안에 이거는? 10년입니다. 10년 내에 해야 돼요, 이게. 10년이 지나면 이거 취소는 소송을 못 걸어요. 제척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기간? 제척기간. 소송을 걸 수 있는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쪽에서 소송을 걸게 됐어요. 언제 걸게 됐어요? 몇 년 뒤에? 95년 뒤에 뭐를 제기하게 된 거예요? 소를 제기하게 됐어요. 소제기를.
그럼 이게 소재기가 되려면 지금 계약한 날은 언제고요? 80년이고 지금 10년이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15년이 지났어요. 15년이 지금 지나버렸어요. 그럼 이게 소재기로 뺏어오려면, 저 뺏긴 재산을 찾아오려면 취소가 돼야 돼요? 무효가 돼야죠? 무효가 돼야 찾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무효냐 취소냐가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 증여는 계약이 성립하는 과정에, 계약이 뭐하는 과정? 성립되는 과정에 증여 계약이 성립하는 과정상에 국가기관의 외압이 있었으니까 하자가 있다. 하자가. 뭐하는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립 과정에 뭐가 있었다? 하자가 있었다. 강압이라고 하는 하자가 있었다. 그럼 이거는 무효가 아니라 무슨 사유다? 취소 사유다. 이거는 무슨 사유다? 취소 사유다. 취소 사유이고 이건 103조 무효 사유가 아니다. 무효 사유가. 취소 사유이고 뭐가 아니다? 103조 위반이래요? 위반이 아니래요? 위반이 아니다. 우리 대법원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요? 이거는 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과정에? 승립 과정에, 계약이 성립되는 과정에 외압을 쓴 거다 이거죠. 무슨 과정에 외압을 썼어요? 성립 과정에 뭐를 썼기 때문에? 외압이나 강압을 썼다 이거죠. 이거는 하자가 있는 거니까 취소 사유에 끝난다. 취소 사유로 끝내라 이런 얘기다. 복잡해졌죠? 예, 복잡해졌는데 이제 정리하셔야 돼요. 자, 증여에 뭐에 문제가 있어요? 무슨 과정에 문제가 있어요? 성립 과정에 뭐가 있었을 때? 하자가 있었을 때는 무효로 간다, 취소로 간다? 취소 사유로 연결을 해야 되는 게 우리 대법원의 판례 결론이다. 그럼 취소니까 몇 년 안에 해야 돼요? 그래서 소송을 걸었어요. 걸었더니 법원에서 뭐라는 거예요? 10년이 지나서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그래, 졌다는 거죠. 이게 졌다. 이게 무슨 사유라서? 예. 그거는 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성립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 그러면 이제 이게 103조 위반이 왜 아니냐? 이게 왜 103조 위반이 왜 아니냐, 이거? 103조 위반이래요? 아니래, 이거는? 103조 위반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시험에 3번 나왔어, 이게. 103조 위반이 아니다. 왜 아니다? 잘 보세요. 103조는 아까 뭐였어요? 103조 조문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뒤로 넘어가서 되돌아보세요. 법률 요건이 뭐예요? 무효로 되려면 어떤 요건 하에 무효가 돼요? 조문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법률 요건. 법률 요건은요, 법이 정한 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막 하면 안 돼요. 큰일 나. 언제만 무효로 돼요? 선량한 풍소,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뭘로? 내용이 반사회적이어야 돼. 내용이. 뭐가요? 그럼 여기는 뭐가 문제가 된 거예요? 증여의 내용이요? 증여의 과정이요? 증여의 뭐가?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지. 이건 103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는요, 증여의 내용이, 증여의 뭐가? 내용이 뭐라고요? 반사회적이다. 그럼 이건 103조 위반이 아니야, 이건? 내용이죠. 내용이 반사회적이면 이거는 103조 위반이다. 근데 이거는 증여 내용이요, 성립 과정이요? 과정에 뭐가 있었다? 그래, 취소예요, 이게. 이게 지금 글자 하나가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그럼 103조는 뭐를 문제 삼는 거예요? 내용. 증여의 내용이나 목적. 이게 반사회적일 때 103조 위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증여의 무슨 과정에? 성립 과정에 총 들었다, 칼 들었다. 이거는 103조가 아닙니다. 됐죠? 예. 그 남편이 와가지고요, 이혼을 했는데 전 남편이 왔어. 왜요? 남편은 이혼하고 엄청 못 살고요. 이혼한 처는요, 일을 죽도록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 노래방도 하고 호프집도 하고 여러 개를 해. 돈 벌죠? 그럼 꼭 찾아온다. 누가 찾아와요? 전 남편이. 그죠? 뭐라 그러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 돈 내라 그러면 안 줘.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이러는 거죠. 술 먹고 와가지고. 그죠? 첫사랑 얘기를 하면서 자극을 해요. 그죠? 예. 그냥 여자는 쳐다도 안 봐.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죠? 그때 남자가요, 칼 들고 와서 뭐라고 그래요? 칼 들고 와서 각서를 쓰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노래방 나한테 넘기라고. 노래방 넘기라고 각서 쓰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각서 쓴 거는 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증여 내용이요, 증여의 성립 과정에. 증여의 무슨 과정? 성립 과정에 남편의 강압이 있었다. 이게 바로 무슨 사유? 예. 그럼 이거 몇 년 안에 도로 뺏어야 돼요? 이게 저 얘기예요. 아, 이제 살아있죠, 민법이. 그죠? 예, 민법은 예, 우리 옆에 아주 싱싱하게 살아있습니다. 재료도 많고요. 거기까지 1번 보셨고요. 예, 나머지는 나중에 천천히 보자고요. 내용이 많습니다. 한 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요. 뒤로 넘어가서 효과 보세요. 효과 나와 있어요. 4번에 효과 찾으셨죠? 159페이지. 이행 전이면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이행 후에는 무슨 급여? 불법원인 급여 문제 별 3개. 불법원인 급여 746조라고 돼 있죠? 그래 읽어볼게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따라 이미 뭐한 후에는? 이행한 후에는 불법원인 급여 이론이 적용된다. 무슨 이론? 뭘로 줘야 돼요? 뭘로? 몇 조 위반으로? 103조 위반. 103조 위반으로 준 것만 불법원인 급여예요. 따라서 뭐에 위반해서? 103조에 위반하여. 빨간 줄이요. 뭐에 위반해야 돼요? 103조에 위반하여 급여를 한 자는 상대방에게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뭐 할 수 없어요? 반환 청구할 수 없고, 또 뭐로도 못 찾아와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다. 그래, 밑줄 그으셔야 돼요. 어디다 밑줄 그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밑줄이요. 밑줄 그으세요. 무슨 반환 청구?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요, 없다요? 있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 다음 소유권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결론! 급여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한다? 상대방에게. 상대방을 뭐라고 그래요? 수익자. 누구에게 속한다? 수익자에게. 그래, 밑에 박스 보세요. 박스가 바로 불법원인 급여예요. 무슨 급여라고 그래요? 거기다 하세요. 746조예요. 746조 박스 보셨나요? 박스에 나와 있죠? 쌍방불법 찾으셨어요? 쌍방불법. 자, 불법 원인으로 인하여. 불법 원인에 밑줄 그으세요. 불법 원인. 몇 조 위반이에요? 103조 위반. 몇 조 위반? 103조 위반을 불법 원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103조 위반으로 인하여 뭐를 급여한 사람?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는 급여자는 동그라미요. 급여자의 동그라미요.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됐어요?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 103조 보셨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박스 나와 있어요. 둘째라고 나와 있고요. 뭐라고 돼 있어요? 제목이? 불공정한 법률행위. 거래가 공정해요? 불공정해요? 이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민법 몇 조? 104조. 104조. 거기다 써볼게요. 조문을 써볼게요. 조문입니다. 조문 내용 써볼게요. 조문 원문. 104조 원문. 당사자의 궁박, 쉼표 찍고요.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자, 읽어볼게요. 처음에는 뭐예요? 당사자의 뭐? 궁박. 그 다음에 경솔 또는 뭐로? 무경험으로 인하여. 씁니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현저하게 뭐를 잃은 것?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뭘로 처리한다? 무효로 한다. 법률 요건이요. 법률 요건이 어떤 요건이에요? 어디까지예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디부터?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조금이요, 현저히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거기까지가 무슨 요건? 법률 요건이다. 거기까지가 법률 요건이에요. 이 법률 요건 하에서만, 이런 요건 하에서만 뭘로 처리돼요? 거래가? 무효라는 법률 효과가 생겨요. 무효라는 법률 효과가.
모든 법조문은 이렇게 법률 요건하고 법률 효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럼 무효로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돼요? 요건이. 당사자의 뭐? 궁박, 경솔, 무경험. 그죠? 거기다 밑줄 그세요. 그걸 주관적 요건이라고 그래요. 그걸 무슨 요건? 주관적 요건.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요? 현저하게 뭐를 이루어야 돼요? 공정을 이루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객관적 요건. 그건 무슨 요건? 객관적 요건. 그 두 가지를 갖춰야 뭐가 돼요? 무효로 돼요. 이게 민법 몇 조? 104조. 이것도 절대적 무효예요. 이것도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법률행위 목적 이 부분 보셨습니다. 법률행위의 뭐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유효요건 몇 가지를 보셨어요? 유효요건 몇 가지? 아, 이거 모르면 안 돼. 이걸 아셔야 법률행위를 꿰차고 나갈 수 있어요. 첫째는요. 이게 유효하려면 뭐가요? 목적이 어떻게 돼요? 목적이? 확정돼야 되고, 두 번째는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네 번째는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책은 이렇게도 해요. 이걸 타당성 밑에다가 이걸 5번 해가지고요. 5번 해가지고 불공정성. 무슨 성? 불공정. 이게 불공정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게 민법 몇 조? 104조. 이렇게도 하기도 해요. 이걸 여기다가도 넣기도 하고 여기다 넣기도 해요. 이렇게.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법률행위의 목적을 짚어보셨습니다. 자, 이제 복습할 거 하나 남았어요. 법률 사실이요. 법률 사실. 그 법률 사실 분류를 할 때는 크게 용태하고 뭐로 나눴어요? 사건. 용태하고 뭐하고? 사건. 두 개로 나눴죠? 용태하고 사건의 차이는 뭐예요? 내 정신이 관여하면, 관여 안 하면 사건. 사건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어요? 시간이 경과. 뭐가 경과하는 거? 시간이 경과하는 게 바로 뭐다? 사건이다. 그럼 시간이 경과해도 법률 관계가 생겨 안 생겨? 생기죠? 소멸시효라는 거. 그죠? 소멸시효나 무슨 시효? 취득시효. 오케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거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은 몇 가지? 세 가지. 그거는 여러분 시험에 안 나오는데 상식으로 꼭 알고 계셔야 돼.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근데 상식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오케이요? 예. 뭐를 해야 돼요? 첫째? 소송을 건다. 두 번째는? 가압류를 친다. 세 번째는? 지불각서를 받는다. 됐죠? 그래도 안 되면 가서 팬다. 그죠? 예, 패면 안 됩니다. 예, 폭행입니다. 그거. 그 다음에 용태하고 사건을 보셨고, 용태는 다시 둘로 나눠요. 뭐하고 뭐로? 외부로 표현하면 외부적 용태, 표현을 안 하면 내부적 용태. 그죠? 다시 외부적 용태는 법을 지키면, 어기면 위법. 다시 적법행위는 의사표시 때문에 거래가 생기는 걸 뭐라고 그래요? 법률행위. 법률의 규정으로 거래관계가 생기면 오케이, 거기입니다. 됐죠? 오늘 여기까지 짚어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해제하고 해지가 뭐가 다르다? 해제하고 해지하고. 해지는 장래를 향해서 거래가 쪽나는 거고, 해제는 소급에서 쪽나는 거다. 뭐에서? 소급에서. 오케이요? 예. 나하고 애인하고 헤어졌어요. 그죠? 그 헤어진 애인을, 옛날의 애인을 보고 싶어 하는 게 뭐예요? 옛날 애인을 만나보고 싶어 하는 건 뭐예요? 해제. 소급에서 옛날 애인을 보고 싶죠? 지금 애인은 늙어가지고 쭈글쭈글해요. 그 애인을 보고 싶지 않죠? 과거로 돌아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과거로 가는 걸? 소급표, 해제. 장래로 가는 거는 해지, 장래요. 됐죠? 취소는 언제 붙이는 거예요? 취소라는 말은 언제 붙이는 거예요? 원인이 뭐일 때 원인이? 사기나 강박이나 착오일 때는 취소라고 이름 붙인다. 됐죠? 됐습니다. 오늘 이 정도 하셨으면 되셨어요. 자, 이제 다음 주에는 2장 의사표시로 넘어가게 돼요. 의사표시. 다음 주에 의사표시를 가지고 반갑게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복습을 꼭 한번 해주셔요. 예, 그게 습관이 이제 배셔야 돼요. 서서히 습관이 배셔야 돼. 한꺼번에 습관이 안 돼요. 그죠? 지금 책상에 앉으면 한 10분만 앉아도 막 이게 근질근질하죠.
이게 조금 지나면 이제 4시간도 앉아 계셔요. 조금 습관이 배는 거니까 지금 잘 기틀을 잘 잡아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